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게 감기가 아직 제가 다 낫진 않은 모양이네요. 이게 호흡이 좀 힘들어요. 물 먹어가면서 천천히 그러면서 끝까지 방송 이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주제는 건진법사 얘기입니다. 오늘 건진법사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고 하죠. 자, 오늘 건진법사가 법정에 섰습니다. 보통 법정에 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정신문이라 그래서 지금 출석한 피고인이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고요. 신분 확인 절차죠. 그 다음에 공소장 낭독이고요. 공소장이 낭독이 끝나고 나면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봅니다. 이 과정에서 일부는 인정한다 할 수도 있고요. 사실관계만 인정한다 할 수도 있고요. 그냥 다 인정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보통 모든 거 기소, 공소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은 유죄, 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형만 따지겠다라는 의도가 되고요.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는 것은 이 법리적인 다툼을 하겠다. 무죄가 될 수 있는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.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. 행동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. 법정에서 어떤 위치를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각자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건진의 경우에는 오늘 두 번째 루트,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법리만 다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. 건진이 오늘 법정에서 목걸이와 샤넬백을 받았고 그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. 자기가 통일교 윤영호 씨로부터 샤넬백, 목걸이 시가 8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김건희 쪽에 건네줬다 이거야. 맞아. 그렇게 건네줬어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야, 그동안 안 줬다며, 없다며, 기억 못한다. 그러지 않았나요? 그런데 재판 막상 시작하니까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. 전달했다는 걸 인정했어요. 전달했다는 걸 처음으로 이거는 또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. 그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잊어먹었다 그랬어. 받았다 안 받았다도 애매했어. 잊어먹었다 그랬어. 그래서 내가 받았는지 몰라도 전달은 안 했다 라는 식으로 굴었습니다. 그런데 전달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. 야, 이거 정말 중대한 진전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진전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아무리 봐도 건진이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다. 우리가 볼 때는 뇌물을 건네받아서 전달했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얘기 끝났네. 게임 끝이네.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딱 듣는 순간에 이고 전성배 얘가 법의 허점을 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건진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. 내가 뇌물 그 물건 반클리프 목걸이인가 하고 목걸이하고 샤넬백 받아서 김건희한테 전달해 줬어. 그런데 그냥 나는 전달만 해줬을 뿐이야. 나 청탁 같은 거 한 적 없어. 내가 청탁을 받고 청탁을 전해줘야지, 그래야지 내가 불법인데 그냥 내가 심부름만 해준 거, 물건이 나를 잠시 거쳐간 거, 그거는 불법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이게 뭔 소리냐고요? 자, 심지어 이 건진법사는요 이렇게도 말합니다. 목걸이를 김건희한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비서관한테 줬고 그 비서관이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싹 다 돌려받았어.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. 줬다가 돌려받았대. 줬다가 돌려받은 시점은 무려 2년이나 지난 시점인데 하여튼 돌려받았대.
그러니까 준 게 아닌 거지. 빌려준 거지. 그것도 청탁도 안 하고 빌려주기만 했다는 거야. 아니 근데 빌려줬으면 원주인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. 원주인은 통일교인데 그럼 통일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뭐 하나도 앞뒤가 안 맞죠. 하여튼 뭔가 법의 허점을 찾아서 도망을 나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다 쓰는 걸로 보입니다. 지금 당장은 윤석열이도 곤란한 상황이니 자기도 용 빼는 재주가 없다. 하지만 몇 년 뒤 혹은 1, 2년 뒤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 무죄 받고 나갈 수 있어.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 나는 억지 써줄 거야.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. 자, 문제는 뭐 이 건진법사의 주장이 김건희하고는 좀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. 김건희는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. 지난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목걸이 받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되죠. 김건희 입장에서는 전략 잘못 세웠던 겁니다. 뿐만 아니라 통일교 쪽에서도 내가 김건희한테 샤넬백 전달했다는 걸 인정합니다. 뭐 샤넬백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물건들, 선물들, 청탁들 이런 걸 전달했다는 것을 통일교 쪽에서는 이미 인정한 바 있어요. 물론 한학자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한학자의 그 실무자죠. 윤용호 씨로부터 실토를 받아냈습니다만 한학자는 지금 여전히 부인하고 있죠. 그러면서 윤용호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야. 윤용호 지가 단독 범행을 저질러 놓고서는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, 김건희와 통일교 이 사이에 얽혀있는 숱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왜곡을 하거나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은 이 전성배 건진법사 부분이죠. 건진법사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물건을 받아서 통일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김건희 쪽에 전달해 줬어. 요걸 인정해요. 요걸 인정을 하면서도 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법리는 인정하지 않는다. 지금 전성배 그러니까 건진법사한테 적용된 법률은 알선수재,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 중에서도 알선수재죄입니다.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혹은 요구한 경우 혹은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그러니까 저는 민간인이잖아요. 근데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은 공무원이죠. 근데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야 용진아 내가 요새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너 김남국 잘 알지? 김남국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 그러면 안 돼? 그러면은 내 용진이 너한테 한 500만 원 정도 돈 줄게. 오케이. 꼭 돈 줘. 내가 남국이한테 연락할게. 그래서 내가 김남국 의원한테 전화 띠릭 해가지고 자, 김 의원님 내 친구 중에 요런저런 놈이 있는데 얘 청탁 좀 들어주세요. 라고 연결을 시켜준다. 그러면 나는 뭐가 돼? 알선수재가 됩니다. 그래서 나한테 온 것도 일종의 뇌물로 취급이 되죠. 알선수재죄가 됩니다. 이 알선수재죄라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있고 민원인이 있고 브로커가 있고 이게 세 명이 존재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민원인이 금품과 청탁을 브로커한테 했다가 이 브로커한테 한 것이 다시 공무원한테 가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브로커는 개평을 먹는다고 그래야 되나요? 하여튼 뭐 거간료라든지 중개료를 쑥싹 하겠죠. 이런 걸 보고 알선수재라고 합니다. 건진이 걸린 게 바로 이 알선수재야. 그러니까 건진은 통일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싶다는 걸 알아. 그래서 쪼르르 가가지고 야 통일교 내가 말이야 김건희하고 진짜 막역한 사이인데 나한테 돈 좀 줘봐. 물건 전달해줄 테니까 나한테 물건 줘봐. 그래서 그 물건과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가지고 김건희한테 쫄래 찾아가가지고 야 지금 통일교가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있대 좀 해결해 달래.
선물로 돈도 좀 주고 목걸이도 좀 주고 샤넬백도 주네. 중간에 내가 조금 좀 떼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갖고 왔어 라고 한 거예요. 자, 그 혐의를 뭐라 그런다고? 예, 알선수재. 그렇게 해서 걸린 겁니다. 근데 지금 건진법사는 뭐라고 얘기한다? 야,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야. 근데 김건희가 공무원이니? 아니네. 나 김건희한테 물건 전달해 주기만 했어. 물론 그거 뇌물인 거 알아. 근데 나는 전달만 했어. 그리고 김건희는 공무원 아니야. 그리 나는 뭐 알선수재 아니야. 이렇게 된 거야.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와, 이 새끼, 와, 이 개새끼 이런 소리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? 와, 저 새끼 저 결정적인 것 법의 허점, 법의 빈 곳을 꽉 찔렀네. 물론 이 상황에서도 김건희가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. 왜? 김건희가 공무원 아니지만 공무원의 마누라잖아. 그래서 보통 부부의 경우는 경제 공동체로 봅니다. 그래서 부인한테 간 거는 웬만하면은 남편이 받은 걸로 봐요. 대신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요걸 알 수가 있어야 되지.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나머지는 일단 다 간 걸로 봅니다. 하여튼 알선수재죄가 성립이 돼요. 여기서 알선수재죄는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성립될 수 있어요. 김건희는 그거지.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 잘해줄게. 그러니까 나한테 뇌물 좀 갖다 바쳐. 요랬다면은 김건희가 알선수재가 돼요.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구는 빠져나간다? 건진은 빠져나간다. 왜?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야. 네, 자기는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다. 라고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을 한 건진이 노리고 있는 건 이런 법의 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법의 허점, 어떻게 보자면 김건희한테도 약간 유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야, 어떻습니까? 야, 참 나쁜 놈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, 그죠? 예, 다 압니다, 그죠? 그러니까 지금 그 건진법사는 일단 자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잖아요. 그리고 지가 알아서 그냥 감옥 들어갑니다. 그 이유가 일단 정치적으로는 지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근데 일단 들어가서 내가 법의 허점을 노리면서 말장난을 좀 하다 보면은 내가 도망나갈 구멍이 생길 거야. 그리고 적어도 나쁜 년은 김건희니까 김건희만 나쁜 년 만들고 나는 전달자 역할만 해주면 그만 아니겠어? 라고 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있지 않냐. 아니면 도망갈 구멍을 찾은 게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향후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. 특검이 과연 건진을 그냥 둘 것인지도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. 지금 특검법이 플리바게닝을 합법화했거든요. 우리나라 이 형사법 가운데 플리바게닝, 그러니까 유죄인정부 혹은 수사협조부 형량거래, 형량협상이라 그러죠. 양형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지금 특검법입니다. 그러니까 건진법사한테 야, 너 수사에 협조해주면 너 징역형 까줄게.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야. 건진이라면은 아마 많은 거를 던져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네. 자, 향후 건진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. 자,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. 지금 시각은 1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. 건진법사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다들 기가 차시죠?
네, 아봉난동 선생님께서는 장 기자님 아프신데요? 라고 하셨고, 다니베님께서는 장 기자님 얼굴 좋아지셨네? 라고 하십니다. 좋아졌나요? 아픈데, 진짜. 네. 자, 지금, 우리 박성재는 어찌 됐나요? 박성재 한번 볼까요? 아직 영장이 안 나왔죠? 네, 아직 영장 관련된 소식은 없습니다. 말복팡님, 반팔 입고 계신다고요? 네. 자, 그러면 오밤중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, 자,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.